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음, 정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이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물가, 뭐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또 어떻게 어느 정도 제품 단가에 반영을 하죠. 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환율이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어, 또는 뭐 미국에 의한 어떤 그런 경제 흐름에 대한 부담감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안 좋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또 환율은 또 안정을 찾고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여기 변화가 발생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되게 되면서 이제 곧 어,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환율이라기보다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달러 인덱스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101까지 떨어졌어요.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5%에서 7%까지 오늘 떨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환율은 달러와의 환율은 지금 1,35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이유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러면 환율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뭐 환율이 급변동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뭔가 또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변동성이 상승적으로 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버틸만 하죠. 지금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됐어요. 지금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법인세를 못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법인세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와 함께 이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뭐 유류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가 주니까 부가가치세가 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소득이 다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줄고 있고 재정은 계속 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의 이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도 가장 큰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1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증가율보다 수출 감소율이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수입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더 감소했다라는 거죠. 어, 아무튼 그러니까 수입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출이 더 감소폭이 컸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수입 감소폭이 그보다 더 커야 되는데 수입 감소폭은 한 5, 6%밖에 안 됐고 수출은 10몇 프로가 감소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행 수지도 봐야 되는데요. 이 여행 수지가 흑자전환 돼야 돼요. 어,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달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행 갈 때 당장 돈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적자가 한 3조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문제가 되겠죠.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한국이 금리를 올려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변화가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아, 좀 크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도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최근에 또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 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 빚이 지금 1,060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관리 재정 수지가 30조 적자예요. 굉장히 큰 폭입니다. 그리고 세수가 1분기 16조 감소했고요. 또 하나 이제 PF 5월 미기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위기설이라고 해서 위기가 현실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지금 심각하긴 하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 건설사들 또는 여기에 돈을 대줬던 뭐 증권사 이런 쪽에 지금 자금 못 돌고 있는 거죠. 이게 버티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좀 나아질 거야. 2분기 되면 나아질 거야라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해줬고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이제 요 이후에 또 미국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자금이 좀 묶여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100일까지 내려가 있는 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달러는 그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스무리하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올라가면서 환율이 좀 떨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좀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죠. 그 현상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외부 변수가 아니라 이제 이 우리나라 자체 안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부분이에요. 13.6%가 감소를 했죠. 네, 수입은 한 5% 정도밖에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커진 거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났다. 경상 수지도 지금 2, 3개월 적자거든요. 무역 수지와 적자, 경상 수지 적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적자가 나면 달러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변수가 지금 다 안 좋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 경상수지도 지금 2분기 연속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적자폭은 조금 줄긴 했지만 3월달, 4월달 들어서 다시 또 외국 관광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삼성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다라면 어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역수지 적자예요. 계속 적자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좀 줄었어요. 이만큼 나오다가 그래도 좀 줄었다. 여기에 조금 미안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속 적자. 위로 올라간 적이 없죠. 최근 14개월 동안 빨간색을 못 봤어요. 자, 그리고 국내 GDP 성장률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성장률도 줄으니까 성장률이 줄어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세수인데 우리나라 세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여기 이제 감소했던 그 수치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하는 그 수치인데 많이 감소한 거 보게 되면은 역시 법인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증권거래세도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법인세가 지금 많이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뭘 체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환율을 보고 하려면 일단 무역 수지가 흑자로 되면 좋겠죠. 일단은 감소가 되긴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가 2분기 지나야 돼요. 2분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조금 반등해 주는지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PF 요 대출 요거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러시아 다음으로 높게 상승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온갖 제재를 다 받고 있고 전쟁을 하는 나라의 환율입니다.
그와 비슷한 정도까지 가치가 떨어졌다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는 애국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너무 명품 사지 마시고 어, 그동안 샀다라면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조금 줄이고, 아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부터도 조금 조금씩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LVMH, 루이비통, 루이비통 그 주가가요,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700조 정도가 되겠죠. 음, 야, 그 가방 몇 개 만들어서 삼성전자보다 거의 삼성전자 2배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